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짜를 조심스럽게 꺼내려고 해요. 76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한 섬에서 사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주 43.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직도 해석이 엇갈리는 역사이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어요.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제주 사람들이 느낀 건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서에 가면 얼굴이 낯익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을 탄압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옷만 바뀌었지 권력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거기다 한반도 전체가 혼란스러웠어요. 북쪽엔 소련이, 남쪽엔 미군이 들어왔어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제주도도 그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갈등이 특히 뜨겁게 타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3월 1일이 됐어요. 제주에서 31절 기념 집회가 열렸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처음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기마대의 말이 어린아이를 치는 사고가 났어요. 군중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어요. 그 자리에서 6명이 숨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도, 아이를 안고 있던 어른도. 제주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분노가 섬을 뒤덮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의 관공서, 학교, 은행, 운수회사까지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섬 전체가 멈췄습니다. 파업은 진압됐어요. 하지만 갈등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제주에선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테러, 좌익 세력의 대응, 경찰의 검거와 고문이 반복됐어요. 양쪽 모두에서 폭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한 무장대가 제주 곳곳의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동시다발로 공격했어요. 약 350명의 무장 인원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어요.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막겠다는 것,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찰과 우익의 탄압에 저항하겠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43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무장 봉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수년간 희생된 수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제주도에 살고 있던 평범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안 돼요. 정부는 이 봉기를 반란으로 규정했어요. 이승만 정부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군경 토벌대가 제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토벌 작전은 봉기 세력만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무장대에 협조했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적용됐는데 그 기준이 너무 광범위했어요. 누군가 신고 한 번이면 마을 전체가 의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라산 중턱에 있는 중산간 마을들이 표적이 됐어요. 1948년 11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 지역 주민은 무조건적으로 간주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해안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은 걸로 간주됐어요. 중산간 마을 상당수가 불탔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됐어요. 희생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려워요. 기록 자체가 오랫동안 금기였으니까요.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해요. 당시 제주 인구의 약 10%입니다. 10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공식적인 진압은 1954년에 끝났어요.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면서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43에 대해 말하는 건 빨갱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됐거든요.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았어요. 공무원 채용에서 떨어졌어요. 군에 입대하려고 해도 신원 조회에서 걸렸어요. 결혼을 하려는데 상대 집안에서 제주 사람은 안 된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족 중 누군가 43에 연루됐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호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살아남은 자는 입을 닫고 죽은 자만 기억한다. 아이들은 부모한테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는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처음 깨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였어요. 민주화 운동이 커지면서 그동안 금기였던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들을 공론화하자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43도 그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43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위험했거든요. 그래도 문학작품으로, 연구 논문으로, 사람들의 증언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공식 확정됐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갔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국가 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가 나오기까지 55년이 걸렸어요. 2014년에는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어요.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지금 제주에 가면 43평화공원이 있어요. 2008년에 문을 열었어요. 거기 가면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이 있어요. 희생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비석에 이름이 없는 자리도 있어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주 곳곳에서 아직도 유해가 발견돼요. 70년이 넘은 지금도요.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은 지금도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였다. 이념적 반란이었다고 해요. 다른 쪽에서는 무장 세력의 규모는 작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수만 명의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과잉 진압이었다고 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어요. 역사는 늘 복잡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희생된 수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쪽 이념도 가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섬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토벌대가 오면 무장대한테 협조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고 무장대가 오면 반응에 따라 또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어느 쪽도 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오늘 밤을 넘기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어도 이후 수십 년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자식한테도 손자한테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43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등은 항상 존재해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있고 권력을 둘러싼 싸움도 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극단으로 달릴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죽는 건 그 갈등과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게 43추념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